안녕하십니까? 저는 제4회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 사회를 맡은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 구호협력팀 선임 매니저 홍선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 산불 3년째를 맞아 전국 재해구호협회가 마련한 이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난 피해자를 좀 돕는 저희 희망브릿지와 재난관리와 지역사회 개발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중장기적인 지역 회복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관리와 지역 회복 논의가 활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장 최상한. 아시다시피 강원도 동해안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강원도에는 거의 매년 봄이 시작할 때는 이런 큰 산불 때문에 늘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관련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영주 영양 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산불 재난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제 지역구인 경북 울진도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해마다 봄철이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하게 개최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산불의 예방과 대응, 복구 및 지원에 대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형수. 제4회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경남입니다. 오늘 전국 재해구협회가 제3회로 개최하는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리질리언스, 산불과 관련돼서 쉽게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피해 받지 않을 의무, 그 다음에 피해 전보다 더 번영해야 될 권리, 이 의무와 권리를 우리가 찾고 또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지역 공동체 능력,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리질리언스는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어 능력, 적응 회복력, 전환 학습력, 거기다가 현재 취약 수준을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질리언스 있는 동네는 피해 이후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마을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격차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저게 리질리언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회복되어지는 속도와 높이값이 저렇게 개념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일도 전 근대적 재난 유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리반으로 대표되는 지칭되는 공동체가 재난에 다시 피해받지 않을 그 권리, 번영할 의무, 그것을 쟁취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행정 위주의 구호 지원으로는 곤란하다. 민간의 새로운 어떤 기법과 민간의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발표에 재난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산불 재난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잠재적 재원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적 피해 재원의 파이라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희망 브릿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회 운동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도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민 주도적인 경제 활동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림 생태계 복원도 체험 사업이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댐 건설에 의해서 스몰된 지역, 황폐화된 산림 지역으로부터 환경의 주제를 찾아내는 그런 현명함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을 갖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림 피해 지역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운 그 아이디어가 성취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뭐 5%면 어떻습니까? 1%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가능한 희망을 가지고 시도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희망을 다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거 제 그동안에 혼자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재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조금 좀 이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노복진이라고 합니다. 제4회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국 파라다이스 마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형 산불 탑5가 모두 다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2015년, 2020년, 2017년. 자,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대형 산불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 산불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김경남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레질리언스라는 거죠. 회복력 또는 탄력성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력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설명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저는 또 조금 다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회복력이라는 것은 이제 분야마다 정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 지역사회 등의 시스템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견디고 흡수하고 또 그 충격에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영향에서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서 산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특이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표에 농무부, 내무부 이 부처들 내에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근데 이런 기관들이 다 함께 지역사회 산불 회복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옆에 플러스하고 국가 산불 조정 그룹이라고 넣어놨죠. 이게 뭐 하는 기관이냐면요. 산불 관리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자기네 부처가 함께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기제들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3년이 지난 2021년 11월자로요. 전체 소실된 14,000 가구 중에서 약 1,100여 가구밖에 사실 복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산불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방이 안 된다면 그 산불을 겪고 나서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제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배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했던 활동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재민들 3월 16일자 이재민들은 총 282세대 439명이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주로 이제 경북 울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19세대 335명, 강원 동해가 57세대 97명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월 4일부터 삼척을 포함해가지고 동해, 울진 쭉 저희들이 구호 물자를 지원했는데요. 총 24만 6천 점 정도 물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현장에 구호 키트들이 나가서 지원되는 사진들입니다. 야간에 뭐 주야로
물품들 지원을 했습니다. 3월 24일 현재 398억 원이 모금됐고 이거는 이제 여기 자료집 제작할 때였고 지금은 490억 정도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액을 기탁해 준 기업들은 현대, 삼성, 포스코, 네이버 상당한 기업들이 많은 액수들을 저희 쪽에 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셀럽들도 뭐 김범수, 아이유, 유재석님, 뭐 김혜수님들께서 많은 성금을 기탁해 주셨고요.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희망브릿지에서 이번에 산불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활동 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눔외다의 대표이면서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오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회복력 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그 산불 피해 위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취약 지역 이런 지역들을 좀 안전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좀 집중 관리를 한다면 지역 사회 안전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실제 이러한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어떤 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희망브릿지에서는 바로 이런 인근 산불이 우려되는 리스크가 큰 그 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활동가들을 육성해가지고 산불 예방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인지하고 그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거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창의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참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회복력 있는 거버넌스를 향후에는 이제 중앙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뭐 지방과 그리고 이제 민간과 다 같이 이제 참여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 여건상 많은 정책 자금들이 지역에 이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상에서는 지금 이런 지역 회복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각을 조금 바꿔도 좀 뭐 재밌는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뭐든지 이분법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모호성을 차라리 둬라. 공동체 크기는 구분하고 굿 레퍼런스 모델은 빨리 만들어야 되고 정책 결정자는 모호성을 차라리 수용을 해라. 자르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성원들이 참여 이해 관계자라고 하죠.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논의하고 그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는 실제적으로 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재라든지 정책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추후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적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해 가지고 지역에서 산불이나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의 한 역할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불 이후에 지금 저희가 성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모금의 쓰임, 장기적으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원들에 대한 것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고 고귀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또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좀 길었지만은 예, 교수님 여기까지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 2부 종합 토론 시간을 갖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